헬로우 에브리바디. 오늘은 페리코 습격의 솔플 모습을 사전조사부터 피날레까지 보여주려 한다. 플레이 기준은 코사트카와 스페로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한다. 또한 다른 유튜버들이 남긴 공략과 어느 정도 공유되는 부분도 꽤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CEO나 두목으로 조직의 대장이 된 뒤 정보 탭에서 정보 수집을 선택해준다. 다음에는 코사트카 조종석에 앉아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지정된 체크포인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해준다. 이동 후에는 조종석에서 일어난 뒤 곧바로 스페로우를 타고 이동해준다. 비행기 주변 적들을 잡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미션용으로 생성된 벨럼은 미사일을 2번 이상 맞을 경우 카요 페리코로 이동하는 도중에 고장이 날 수 있다. 때문에 비행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들은 미사일로 잡고 비행기에 바짝 붙어있는 적은 손수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지정된 체크포인트로 이동한다. 카요 페리코에 도착했다면 먼저 오토바이에 탑승한다. 그 다음 통신탑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처음 조사하는 사람들은 길이 헷갈릴 수 있으니 지도상에 표시된 CCTV와 경비의 시선을 잘 피하면서 필자가 표시하는 이 길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 대문을 통과할 때 그냥 전진하는 것보단 넘버 패드 5 또는 좌측 컨트롤을 눌러서 윌리를 하며 지나가야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통신탑에 도착한 뒤로는 신호기를 찾아서 해킹하면 된다. 보통 아래쪽에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 신호기가 있고 없는 경우에는 1층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호기를 해킹한 뒤에는 주요 목표물과 루비오 방에 있는 그림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인 경우에는 금고 쪽에 목표물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2인 이상 하는 습격이라면 기지 안에 있는 보조 목표물을 전부 조사해야 하지만 이 영상은 솔플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니 지금은 굳이 다루지 않겠다. 목표물을 찾은 뒤에는 낙하에서 죽거나 경비에게 들킨 뒤 바로 활주로 쪽으로 리스폰 해준다. 리스폰 후에는 활주로 쪽 보조 목표물을 전부 조사한다.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목표물은 종류마다 채워지는 게이지가 다른데 코카인 2세트, 마리화나 3세트, 현금 4세트가 풀가방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루비오의 방에서 조사하는 그림도 코카인과 똑같은 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훔칠지 미리 계획을 짜두길 바란다. 코카인 그림 마리화나 현금 순으로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다른 부두에서도 보조 목표물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필자의 경험상 속전속결 플레이를 하는 데에는 활주로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조사가 끝났다면 바로 로스 산토스로 복귀한다. 그 다음에는 스페로우를 꺼내서 젠장 또 훔쳐갔네. 복귀한 뒤에는 스페로우를 꺼낸 뒤 곧바로 코사트카를 호출해준다. 코사트카로 입장한 뒤에는 준비 장비 탭에 들어가서 절단 토치, 지문 복제기, 플라즈마 커터를 차례대로 클리어해주면 된다. 순서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필자는 일단 절단 토치부터 해보겠다. 절단 토치 주변에는 경비가 있어서 몰래 들어가서 훔치거나 급습해서 전부 처리한 뒤 훔치는 방법이 있다. 급습의 경우에는 훔친 뒤에 적들이 뒤에 붙게 되니 최대한 빨리 피신하길 바란다. 필자는 조용히 훔치는 방법으로 훔쳐보겠다. 훔친 뒤에는 바로 코사트카로 가져가 준다. 다음으로는 지문 복제기를 해보겠다. 지문 복제기는 체크포인트가 두 번으로 나뉘는데 처음 들어가는 체크포인트에서는 두꺼비집을 내린 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들켜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기를 고를 틈조차 주지 않고 적들이 총알을 퍼부어버리니 말이다. 처리 후에는 노트북을 해킹한 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이동한다.
이동 후에는 카메라 2개를 처리한 뒤 이동하는 걸 추천한다. 처리하지 않고 진입할 경우 일전에 말한 절단 토치 때처럼 따라 붙는 적이 스폰돼서 골치 아파진다. 지문 복제기를 얻었다면 곧바로 코사트카로 가져가 준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커터를 해보겠다. 금고 암호를 찾는 미션의 경우에는 카지노 쪽에 가서 경비대장을 처리해야 하는 미션이 뜨는데 그 미션은 나중에 따로 보여주도록 하겠다. 플라즈마 커터도 체크 포인트가 2번으로 나뉜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계획판을 사진으로 찍어 파벨에게 보내주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강도 작업을 진행 중인 현장에서 플라즈마 커터를 훔쳐오면 된다. 절단 토치와 지문 복제기의 경우에는 방법을 우회하면 따라 붙는 적을 없게 만들 수 있지만 플라즈마 커터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적이 붙기 때문에 처리한 뒤 도망치거나 빠른 순발력으로 현장을 탈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탈출 후에는 코사트카로 가져다 준다. 다음은 준비 무기 세트 탭에서 어글에서 을 선택해준다. 어글에서는 2인 플레이를 할 때 저거너트를 손 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어설트 샷건과 연사가 되는 머신 피스톨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므로 웬만하면 이 무기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무기 준작의 경우에는 메리웨더와 오피스 중 하나가 걸리게 되는데 메리웨더의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코사트카 내부에 있는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직접 발키리를 터뜨려 의도적으로 준작을 실패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럼에도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필자는 편하게 오피스로 가보겠다. 체크포인트 주변에 도착하면 지상과 옥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필자는 옥상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괜히 소란나서 총격전이 시작되면 피곤해지니 말이다. 옥상 출입 후에는 필자가 하는 방법처럼 조용히 한 명 한 명 쓰러뜨리면 된다. 처리 후에는 금고 터치 및 해킹을 진행한다. 무기를 훔친 후에는 나갈 때 반드시 Q를 누르길 바란다. 이를 누를 경우 지상 1층으로 스폰되니 말이다. 옥상 스폰 후에는 공격 헬기가 뜨게 될 텐데 조종수를 죽여봤다 한들 계속 리스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종수 옆에 있는 공격수를 처리하길 바란다. 공격수만 처리해도 도망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처리 후에는 재빠르게 코사트카로 무기를 가져다 준다. 이제 준작의 마지막이 남았다. 준비 접근 이동 수단에서 롱핀을 선택해준다. 2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사트카를 고른 뒤 곧바로 기지 내로 침입하면 되지만, 솔플의 경우에는 사전 조사 때 활주로 쪽에서 발견한 보조 목표물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롱핀을 선택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체크포인트 도착 후에는 팬텀 웨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트럭을 호출해서 바로 침투해도 되지만, 필자는 팬텀 웨지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체크포인트 주변에 도착하면 파벨이 주변에 있는 캡 트럭의 위치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두 대가 모여있는 곳이 일반 캡 트럭이 있는 곳이고 한 대만 있는 곳이 팬텀 웨지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한 대만 표시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자식들이. 아무튼 트럭 캡을 얻었다면 다시 체크포인트로 돌아가서 롱핀을 가진 트레이너를 연결시키고 도주하면 된다. 필자는 보통 이 기찻길 부분에서 별을 뗀 뒤 체크포인트로 전달하는 편인데,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별을 떼면 된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피날레만 남았다. 설정은 접근 이동 수단 롱핀, 침투 지점 주 부두, 기지 입구 배수 터널, 탈출 지점 주 부두, 시간대 밤, 무기 세트 소음기 2번 클릭으로 설정한 뒤 시작하면 된다. 시작한 뒤에는 곧바로 좌측으로 꺾은 뒤 활주로 주변에 보트를 세운다. 이때 좌초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주차시키는 게 포인트이다. 대형 창고 쪽에만 보조 목표물이 있다면 작은 저장소는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되나, 필자는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플레이해보겠다. 경비의 시선, CCTV 위 시선을 잘 파악한 뒤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는 게 포인트다. 두 번째 경비를 처리한 뒤에는 곧바로 작은 저장소를 털면 된다.
입구 쪽에서 한 경비가 차를 타고 등장하는데 이 경비가 시체를 워낙 잘 찾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저장소까지 털고 가면 된다. 대형 저장소의 경우 위쪽에 보조 목표물을 먹기 위해선 지게차를 이용해 지형을 만들어줘야 한다. 필자가 하는 것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아래쪽은 그냥 바로 문을 뚫어서 먹으면 된다. 가방을 전부 채웠다면 조금 전에 타고 온 롱핀 쪽으로 되돌아간다. 필자의 경우에는 선과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로 밀려나 있는데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이것보다 멀어질 일은 거의 없으니 편하게 보조 목표물을 먹고 이곳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시 롱핀을 탑승한 후에는 배수 터널 쪽으로 이동한다. 배수 터널 이후부터는 주요 목표물과 금고 쪽 현금 정도만 챙기고 바로 탈출할 예정이니 보고 잘 따라해 보길 바란다. 기지까지 도착했다면 울타리를 타고 넘어서 천장 쪽으로 올라간다. 그 뒤 경비원 한 명을 처리하고 조심히 외줄타기를 하며 반대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경비를 한 명 더 처리한다. 이후에는 금고 쪽에서 추가 금액을 얻은 뒤 엘리베이터를 해킹한다. 해킹은 눈대중으로 보고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 그게 잘 안 된다면 필자처럼 전부 첫 번째로 세팅한 뒤 순서에 맞게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해킹 후에는 곧바로 주요 목표물을 탈취해준다. 플라즈마 커터는
페이지업이라는 키로 활성화할 수 있으니 다른 키와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 주요 목표물을 탈취한 후에는 곧바로 밖으로 나간 뒤 필자가 가는 길대로 가주면 된다. 이때 수풀 부분에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컨트롤에 주의하기 바란다. 경비는 최대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으나 시체 발각을 염려한다면 최대한 시선이 닿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길 바란다. 정문으로 도주에 성공한다면 거의 다 온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젠 정문 입구 쪽에 있는 경비를 처리하고 오토바이를 훔쳐서 최대한 남쪽 바다로 빠르게 피신하면 습격은 성공이다. 다만 피신 포인트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지도상에 표시된 이 조그만 삼각 모양 좌측으로 가서 깊게 잠수해야 도망친 것으로 인식되니 참고 바란다. 이렇게 탈출까지 무사히 완료하였다면 습격 성공이다. 필자는 솔플 기준으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부한다만, 혹시라도 이 방법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각자의 플레이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도 괜찮다. 어찌 되었거나 이 방법은 필자 기준으로 설정된 방법이니까. 그럼 패습 솔플 공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2인 플레이의 경우로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다. 바이 에브리바디.